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는데요. 평생 예술적 감성과는 담을 쌓고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1호 정크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대오 작가에게는 우연에 우연히 반복돼 필연이 된 특별한 사연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문을 닫은 초등학교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만든 주인공. 운동장 가득 자전거를 만들어 놓은 오대오 작가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탑니다. 이 자전거는 집에서 그 러닝머신으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 안에 살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그래서 운동도 될 겸 자전거도 타는 그런 느낌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뭐 이런 운동기계 뜯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했는데, 아주 저도 운동 가끔 해요 이걸로. 전부 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 다 개성이 다 틀리고 구동 방법이 다 틀리고. 오대오 작가의 자전거는 모두 폐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실제 동력 장치를 활용했다는 게 특별한데요. 그래서 그의 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닌 작품이 됩니다. 얘는 그 옛날에 나왔던 찝차인데 그 위에 모든 부분을 뜯어내고 뒤에 그 자동 장치에다가 어떤 그 기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키도 있어요. 브레이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그 자동차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놀이기구죠. 조향장치는 그냥 있는 거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했지만은 과연 이 디퍼런셜 기아가 본래는 이쪽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서 체인을 굴르려면은 동선이 엉키고, 이거 얘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을 종이에다 그려도 보고 그냥 엄청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구상이 됐으면 저는 무조건 시작하거든요. 시작하고 이게 딱 굴러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무겁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사운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굴러가면은.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다룰까, 다 옛날 차라서 망가졌는데, 그래서 강제로 옛날에 타이야를 그냥 딱 새로 잡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억지 브레이크, 내가 이제 억지 브레이크거든요. 타이어에다가 브레이크 하는 거. 성능도 좋아요. 아주 성능도 좋고 고장도 없고. 이게 어린아이들 돌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빠꾸는 반대로. 저는 이제 어쨌든 기계 쪽은 많이 알죠. 왜냐하면 소시적부터 자동차도 제가 다 자가 정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남아 있겠죠. 지금도 전자만 모르지 자동차 수리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기계를 만진다는 게 참 재밌어요. 기계를 잘 다루고 호기심이 많아 모든 눈에 띄는 재료를 소재로 생각나는 대로 뚝딱 만든다는 오대오 작가. 사실 이곳도 애초엔 로봇 군단을 위한 기지로 조성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픈을 했는데 로봇만 있고 여러 가지
키네틱 아트라든지 돌리고 뭐 스위치 누르고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애들이 큰 관심을 그냥 잠깐 보고 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운동하려고 만들었던 자전거 2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이들이 그것만 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총 만드는 게 한 100개, 100개 만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작가님 신형 언제 나와요 그래요. 자주 오는 아이들은 기다려 곧 나온다. 그러면 걔 때문에 또 시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작업장에서 시형 만들으라고 또 뭐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특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형은 개선이 돼야지. 그러니까 시형 만드는데 또 머리가 많이 아파요. 사람들은 그에게 버려진 고철로 로봇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크아트란 장르를 개척하더니 기계 다루는 기술을 더해 키네틱 아트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6천여 점의 작품을 완성하고도 그는 여전히 작가라는 호칭이 익숙지 않다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돈키호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에 나는 돈키호테가 돼야 되겠다. 미술계의 이단아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얘를 다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리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뭔가 언밸런스가 나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은 꼭 완성이여다는 뭐 어느 책에서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랐죠 뭐. 그랬더니 뭐 나름 그냥 차라리 이게 보기 좋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저는 그 공장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었고 폐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그 재활용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은 옛날에 보면 그 계란판 지금 종이로 돼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기계를 제가 개발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IMF도 잘 견뎠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종이 이 캡슐을 쓰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라는 뭐 그런 정부의 시책 때문에 공장을 정리하고 과연 난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생전 처음 그 낚싯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울가에서 이제 낚싯대를 폈는데 뭐 낚시 초보고 뭐 잘 뭐 낚시 설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제 버린 잡지책 한 권이 굴러다녀가지고 이렇게 지적거리는데 미국의 어떤 빌딩 앞에 거대한 고물덩이가 서 있는데 그게 뭐 한 20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28억 정도 가죠. 막 머리가 번쩍 하는 거예요. 저거 나 5천만 원에 만들 수 있는데. 뭐 시골 그 논 가운데 있는 그 이제 뭐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동네 영감님들이 경운기 고장 났다고 도상 떼어다 용접해달라고 오시고 막걸리 뭐 그러니까 막걸리 사오시고 아주 그냥 동네 그 영감님들께 사랑방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렇다고 또 그분들 뭐 모서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품이 한 뭐 20, 30점 열심히 만들었죠 한 6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동네 할아버지 자제분 한 분이 그 방송국의 어떤 PD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뭐 찍고 한 6개월은 방송 촬영을 하는데 막 내가 스타가 이렇게 갑자기 뜨면 괴로운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진다는 게 그런 걸까요? 이름이 알려지고 난 후 그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 그중엔 특별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남대를 이제 새로
보는데 별 손이 많지 않다. 여기서 이제 한번 작품을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청남대에서 한 6년간 뭐 체험학교도 운영하고 거기서 이제 전시를 했었죠. 그래도 대통령 별장 아닙니까? 대통령 별장에서 6년간 머물게 해줬고 또 6년간 또 청남대 관광객들 1년에 100만씩이면 600만 명이 내 작품을 본 거 아닙니까? 다른 작가들 뭐 인사동에 전시해봐야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러나 날개를 막 펼치려는 순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미대 출신의 그러니까 대학 강의 나가는 어떤 친구를 이제 스텝으로 쓰게 됐어요. 뭐 방송에 또 촬영하게 됐는데 이제 방송국 감독님이 우리 직원한테 좀 몇 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정통예술이라서 이런데 인터뷰를 못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통예술이 또 따로 있나? 제 생각에는 그 정통예술이 뭔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기획과 출신이거든요. 그럼 정통예술이 뭐야 했더니 미대 나오고 뭐 전시회 몇 번 하는 게 정통예술이래요. 미대 가면 되지 까짓거 뭐. 그러게요. 정통예술. 도대체 그게 뭘까요? 평일 대부분 시간은 깊은 산속 작업실에 칩거하듯 머물며 온종일 작품에만 몰두하는 오대호 작가. 체험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자전거 페달을 굴리던 해맑은 얼굴과 작업에 몰입한 진지한 표정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저는 새벽잠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날만 밝으면 이 작업장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카페에 쭉 서치를 해요. 고물들 서치. 뭐 좀 얼굴이 보이나. 그러면서 이제 얼굴 보이는 것들을 이쪽에다 쭉 하나씩 주워 갖다 놓죠. 그런데 이제 뭐 얘들을 갖다 놓는다고 또 바로 작업은 또 안 돼요. 또 그냥 생각했던 거와 또 뭐 이게 바로 그냥 작업에 성공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또 잠깐 다른 생각이 들으면 얘를 또 잠깐 하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집어온 고물이 여기에 쓰려고 그러는데 또 저기에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호랭이가 튀어나오질 않나. 예를 들면 어째 오늘은 호랑이가 튀어나올 날인가 봅니다. 앞마당에 산처럼 쌓인 폐고물을 작업장으로 들어 옮기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작업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 마음에 드는 재료를 못 찾아서인 듯 합니다. 자동차, 농기구 부속부터 각종 고철과 플라스틱, 폐고무, 녹슬고 낡은 고물 모두 그에겐 작품의 재료. 그 속에서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자동차의 쇼겁쇼버 장치의 로크함이라는 그런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그 험한 길을 달릴 때 이런 어떤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부속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를 뜯다 보면은 뭐 이런 하체에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어디에 쓰면은 그 로봇의 그 움직이는 관절 뭐 그런 부위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면 얘가 얘를 좀 움직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에 이제 많이 얘를 쓰죠. 얘가 하나 좀 필요해가지고 찾았는데 지급해서 찾았네요. 처음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는 뭐 이런 찌개차라는 장비도 없었고 1톤 봉고차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고물상을 다녔죠. 그래서 이제 아저씨 고물 좀 사러 왔어요 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실는 데까지 실어보래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 그냥 억지로 그냥 뭐 거의 한 차 조금 실었는데 얼마 드리냐고 했더니 50만 원을 달래요. 와, 제 주머니에는 그때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한 1시간 들여가지고 그걸 진짜 무겁게 막 실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사장님한테 10만 원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런 당장 내리고 가라고. 그래서 진짜 그 눈물을 머금고 그 무거운 걸 다 내리면서, 야, 고물값도 고물 비싸지만 저 사장님 참 못됐네 하면서 정말 그 쓸쓸히 그걸 다 내리고 내가 처음으로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고물상 가서 이렇게 내가 서러움을 받았구나. 야, 이거 쉬운 작업 아니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다 뜯어가지고 시동 좀 걸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 뭐 싣고 다니고 하는 거 좀 간이 운반 도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오래된 거라 부속이 없어요. 당장 쓸 데가 없어도 버리면 꼭 궁해지기 마련. 세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잠깐 뭐 아이들이 좀 이걸 타는 아트바이크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지금 잠깐 핸들 돌려봤는데 시동을 안 걸리면 유압이 돼서 뭐 핸들이 잘 안 돌아가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뭐 오래 쳐다보면 또 뭐 하나가 여기서 생각이 나겠죠. 아마도 오늘은 생각이 나지 않을 듯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루를 보내네요. 오늘도 새벽부터 고철 더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강아지 발 모양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 그 브레이크 캘리퍼인데, 얘가 보면 완전히 발 모양처럼 생겼네요. 꼬박 하룻밤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딱 맞는 소재를 찾아 다시금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오대우 작가. 덕분에 강아지도 호랑이가 될 운명을 면했습니다. 이 작품에 맞는 재료들이 딱딱 나타나면은 일이 수월한데, 또 어떨 때는 재료 찾아 산만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발 좀 뭐 고물 쪽 뒤지면서 얘 좀 빨리 나와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빌 때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정카트라는 장르가 고물로 만들면 그냥 뭐 수술 되겠죠는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적기적소에 그 재료가 들어가야 어떤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주든지 어떤 형태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안 들 때는 뭐 굉장히
뭐 좀 좌절감에 쌓일 때도 많이 있고, 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작품은 작업 기한이 없다는 것. 의뢰받고 만들면 스트레스 받아요. 의뢰자가 마음에 들을까? 이 작품이 과연 거기에, 왜냐면 어떤 설계도가 있는 건 그대로 설계도만 만들어 저 그대로 납품하면 그만인데, 얘는 작가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작가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 그 견적도 뭐 어떤 모양도 없는 것들 내 맘대로 만들어 달라. 이 무서운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의 중압감이 들겠어요. 힘들죠. 예술이란 게 참으로 그렇습니다. 못 모를 땐 재미만 있더니 뭘 좀 알고 나니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위 정통 미술을 배워보려 늦깎이로 미대에 편입됐었지만 작업실만 오면 도돌이표. 밑그림 없이 떠오르는 대로 손을 움직여야 작품이 됩니다. 가끔 막힐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뭐 너무 서두르면 일이 억지로 돼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른 거 좀 손댔다가 다시 얘한테 오면은 또 얘가 좀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죠. 그런데 얘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면은 저도 스트레스 많고 얘도 억지로 만들어지니까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제일 그 사람도 눈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눈을 많이 표현을 해줘야 되고, 눈을 그냥 한쪽만 해서 그냥 서 있는 표현을 했으면 좋은데, 익살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이제 좀 구도를 잡다 보니까 그 눈의 어떤 익살스러운 표현이 뭐 상당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만은 그 과정이 조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눈 작업은 오늘 못 하시겠네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했다가는 뭐 얘 눈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작업 좀 하다가 얘 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헤맸죠. 그런데 뭐 서당께 3년이면 푹 얼어놓는다고 벌써 20몇 년 지났으니 지금은 그냥 보면 툭툭툭툭 그냥 예전에는 한 뭐 고무를 100개를 붙였다면 지금은 뭐 20, 30개 붙여도 그냥 뭐 형태라든지 그 내가 원하는 그 조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나도 오래 함으로써 내 테크닉도 많이 느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을 요즘 조금 받기 시작했어요. 정통 예술인이 작품에 담긴 철학을 운운하며 자신 작품을 폄훼하던 이들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했던 그였지만, 어느 날 찾아온 슬럼프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작업을 그냥 용감히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뭐 용접만 할 줄 알 뿐이지 뭐 이게 뭐 아트니 뭐니 전혀 감흥도 없고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 뭐 이제 뭐 제 마음대로 뭐 되는 작업은 없고, 컨테이너에서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먹는 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막 영양식조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너무 무릎 아프니까 여기에다 이제 어떤 그런 타야 같은 걸 이제 테이프로 감싸고 기어다니면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자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안 들리는가 봐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새송과 단절돼서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은 이 말이 어눌해지고 뭐 실제에서 이제 뭐 100% 실효증은 아니지만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그 철의 막 차가운 질감과 막 철에서 어떤 그런 뭐 철이 나한테 반항하는 느낌을 막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고자 하는 애들이 나한테 반항하는데 어떻게 걔를 만들어요 또? 작업장 뒤에 이제 산이니까 올라갔는데 뭐 나무뿌리 하나가 굴러다니는데 모양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냥 집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이 많아지니까 내가 생전 태어나서 농사도 안 치는 애가 지게를 하나 어느 날 사가지고 산에 이런 뿌리를 주스러 다닌 거예요. 뭔가 얘들을 조합하면은 뭐 좀 뭐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갖다는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뭐 철 다루던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접합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은 그 얼굴의 표정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주둥이가 마침 좋은 게 있어가지고 주둥이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몸을 만들어 갔는데 나중에 이 뿔 두 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얘 찾느라고 며칠을 또 찾았고 그러면서도 미끄러져서 뭐 지게랑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상 그 만들고 보니까 와 철로 만든 것보다는 100배 낫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또 이렇게 또 나무로 만드는 그 나머지 자재들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 한 마리로 끝내자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 철로 돌아오니까 이제 얘들이 반항을 않더라고요.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나온 오대호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상상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물성을 돌, 나무, 철을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던히 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 동네가 마침 저 과수원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나무가 오래된 걸 이제 비워놨는데 상당히 얘는 팔로 오면 좋겠다, 발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뜩 좀 그 주인한테 허락받아서 좀 얻어왔어요. 근데 가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까 싶다가 쇠붙이로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돌들 잔뜩 주워다가 여기에 맞는 가슴 찾는데도 상당히 많은 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좀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철과 돌과 나무를 어떻게 이거 접합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이제 좀 어떤 고증을 좀 받았고 그래가지고 돌과 철과 나무를 붙이는 작업을 한동안 좀 열심히 했었죠. 어떤 분을 보면은 뭐 코가 굉장히 크다든지 입술이 크다든지 뭐 캐리커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수한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 좀 크게 부각되는 뭐 그런 느낌의 얼굴이 나는 좀 만들기가 재밌더라고요. 입술이 좀 이렇게 좀 두툼한 입술이 좀 좋거든요. 근데 입술을 좀 먼저 만들어 놓고 구두를 하다 보니까 코도 커지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얼굴이 커졌는데 뭐 작품이라는 건 얼굴이 뭐 길든 둥그렇든 간에 뭐 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괜찮고 특히 입술과 이 이빨 표현을 참 잘했구나. 사실 이빨 하나 이거 하나 만들면서 얇은 쇠 조각을 막 갈고면서 또 용접하고 뭐고 참 짜증 났어요. 그런데 막상 다 만들고 나서 내가 얘를 치약 묻혀서 이빨도 한번 닦아주잖아요. 얘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정크 아티스트라는 세상이 부여한 훈장을 달고 거침없는 한때를 보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예술이라는 중압감에 짓눌려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어느새 71. 그의 얼굴에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갈수록 그 얼마나 그 치열해야 되고 그 굉장히 뭐 성격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있어도 행복한 이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다. 남들을 억누르고 살려면은 많이 가지려면은 이만큼 남들을 누르고 살기 때문에 얼굴이 험해지고 인상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또 많은 보시는 분들이 좀 느낌이 온다고 하셔서 제가 좀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여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새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볼트너트를 이제 꼽는 작업을 하고 이게 파트별로 되면은 요거를 이제 필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로아우는 어떻게 하면 피스를 적게 할까? 아니면은 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날개, 뭐 꼬리, 그 발, 얼굴. 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교수와 정통 미술은 맛만 본 채로 오로지 감으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두 사람의 만남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 대학에 작품을 좀 납품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김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 교수가 이제 내 작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나는 또 이제 김 교수가 디자인과 교수니까 이걸 좀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는 김 교수의 어떤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의를 했죠. 김 교수 이걸 좀 같이 해볼 의향이 없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또 이제 승낙을 하고. 근데 김 교수는 아마 부처인가 봐요. 뒤에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 불협화음도 없이 그냥 잘 지낸 것 같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는 동지가 됐습니다. 작가님은 사실은 계속 작업을 하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루는 재료도 되게 거칠고 어떤 자잘한 것보다도 크게 봐야 되고 그 어떤 사람들 만남에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죠.
예, 근데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사이의 빈틈적인 부분을 제가 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그렇게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작가님 스타일대로 가고 나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메꿔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거죠. 터치를 안 해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여태까지 김 교수한테 어떤 일을 하든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알아서 다 하고 김 교수 내가 뭐라든 왜 이랬냐고 한 번도 나한테 이제 불쾌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로 갈 길을 10년 동안 잘 갔기 때문에 말은 속을 모른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요? 예를 들면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 나는 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불협화음 없이 지냈다는 건 나한테 이제 천운이고 천운이고 무엇보다 작품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했던 시기에 찾아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응원해준 든든한 조력자.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고마운데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작품을 아주 높게 값어치로 불러가지고 그냥 뭐 유명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만들기만 하세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뭐 그냥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아닌가요? 예?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그 농기계 고장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이제 고쳐주시는 거고. 근데 그런 가운데 애들도 많이 찾아오고, 애들이 이제 막 재밌어하고, 이제 그런 그 방향성이 그렇다 할 뿐이지.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작품 안에 그런 해악성도 담겨 있다는 얘기죠. 예. 애들의 동심, 해악성, 예. 아주 차가운 이런 재료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어떤 거기에 이제 부품이 돼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 이게 저는 아티스트는 재료의 물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예. 저는 그게 아티스트라고 봐요. 또다시 신나는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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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몰라 장- 사슴벌레요. 사슴벌레. 참 잘 맞췄어요. 얘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아이들과 만들기 체험에 나선 오대오 작가. 이 펭귄 종류가 뭐죠? 아, 황제 펭귄인가요? 황제 펭귄이라고 합시다. 동생은 몇 학년이지? 아홉 살. 언니는? 3학년. 3학년이에요. 이 재료가 뭐냐면요. 집에 엄마가 뭐 시키면 택배 오죠. 네. 택배 상자에 골판지라고 있어요. 그죠? 재활용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의 이름 쓰레기 아트예요. 쓰레기 아트. 너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했네. 산속에서 고물 라디오를 친구 삼아 수행하듯 작업만 하다가 일주일에 이틀 살만 나는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대오 작가가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 나이가 많지만 사실은 저는 정신 연령이 애들한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다 친구같이 보여요. 친구처럼 보이고 또 이제 얘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수준이 얘들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좋죠.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해 전시관 한쪽 벽면을 아예 아이들에게 내줬는데요. 요건 여기에 버려진 우리 카페에서 나오는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포크나 뭐 탁구공 이런 것들 내가 저기다 수집을 해놔요. 그러면서 글루건을 주면서 너희들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러는데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하나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컴퓨터 키보드를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뜬나 했더니 이렇게 또 앞에도 시계도 붙여놓고 동물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놀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곳 전시관은 산속 작업장 작품들과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형색색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진귀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 작품은 그 위에 있는 배가 세월호예요. 그때 이제 뭐 공상 같은 생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제트 추진을 해가지고 이 배를 번쩍 들어 올렸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좀 만화 같은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배 안에서 얼마나 그 설렘과 들뜸으로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구상하며 상상이 실현되는 마법을 펼치고 싶었다는 오대우 작가. 거짓말하면 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심코 올랐다 스위치는 좀 깜짝 놀라. 뭐 내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서서 망가뜨리더라도 뭐 내가 다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죽이다가 망가뜨려도 저는 뭐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내 능력이고 내 탤런트를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남을 웃게 해주는 뭐 그런 인생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참 얼마나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남을 웃게 해주는 직업 갖기가 뭐 그 쉽지도 않죠.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내가 만든 작품이나 놀이구들 보면서 많이들 웃어주시고 재밌어 하시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작가님 천재예요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천재 소리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게 조그마한 나의 뭐 보람이지 않을까요? 돈 되는 작업은 힘이 들어도 아이들을 위한 작품 제작은 한 번 막힘이 없으니 이 넓은 전시 공간이 자꾸만 비좁아지는데요. 로봇 군단을 이끌고 세상을 평정하겠다던 시절을 보내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던 혹독한 외로움의 시기를 지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인생은 매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마법처럼 찾아올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이 작품 시작한 지가 한 23년 됐는데 참 열심히는 했구나. 열심히는 했고, 또 하나 보람이 있다면 내가 만든 어떤 이런 장소에 가족들이 와서 참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나는 참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듭니다. 앞으로도 뭐 희망이 있다면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질적으로 아니면 퀄리티 쪽으로 이제 좀 더 소중한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곁에서 자란 난 그대가 그때 보던 별님 같아요. 수억억 년을 달려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대는 참 반짝이네요.